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촛불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IPF 국제방송 보도에 따르면 8월 25일 2시에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이계성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이사장인 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준기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합니다. 고발 내용은 현재 청소년단체 희망의 이사장인 제가 전교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연설, 기고, 조직활동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특히 청소년단체 대표로 청소년을 선동해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해 하는 등 집시법을 어기고 대통령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맞으며 정말 저를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낙선 이후 건강과 선거 뒤처리도 문제였지만 스스로 성찰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촛불 집회 등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한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의 매서운 회초리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책임지러 있는 청소년 단체 젊은 벗들은 오히려 이 어려운 혼란과 탄압의 시기에도 당당하게 정의의 촛불을 들고 나서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익단체의 이번 저에 대한 고발은 저처럼 어쩡쩡한 태도로 이 엄중한 사태를 맡고 있는 많은 분들께 경종과 함께 죽비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저도 크게 뉘우치며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인 청소년 등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더 열심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1시간쯤 됐나요? 예, 전교조 위원장이셨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하시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던, 그리고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해서 낙선하셨던 이수호 선생의 촛불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함께하고 있죠. 중간에 선전도 이렇게 있고요. 뉴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올려주시는 글이 저에게는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대본이죠. 제가 준비한 건 오프닝만. 그것도 주로 제가 SNS 등등을 통해서 발견하고 본 좋은 글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8분 22초 이렇게 3초 4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그 지나간 일이죠. 편집을 하긴 합니다만 그 편집은 음악을 잘라내는 것 정도만 하는 겁니다. 음악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로는 홍보가 안 된대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방송은
카테고리가 음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위 카테고리는 무려 행위예술인데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분류해서 그렇게 카테고리 팟캐스트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라이브라는 노래들은 그냥 저작권과 상관없이 자르지 않고 그냥 올립니다. 그러니까 음악까지 듣고 싶은데 음악이 잘리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강수 씨가 나오는 시간이나 또는 제가 노래 부르는 라이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 찾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원하게 정치풍자 듣고 싶으신 분은 노정열과 함께하는 노발대발.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뭔가 좀 삐딱하게 고찰하고 싶다.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그런 식이 아닌 뭔가 좀 소외된 이야기들, 뒷얘기들, 또 비인기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박상현 기자와 함께하는 스포츠 소식을 들으시면 되고요. 음악에 대한 얘기를 음악을 듣진 못하지만 이박우를 통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감각 있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마다 하는 김 작가와 함께하는 그런 음악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코너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요 코너. 그게 바로 화요일에서 이제 목요일로 옮겼습니다만 매주마다 다른 손님들을 모시는 거죠. 네. 이번 주는 탁재영 PD를 모셨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디어 몽구를 모셨었죠. 그동안 모신 분들이 국민사회자 최강기, 또 고재열 기자, 또 노정면 기자 이런 분들 모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어떤 분을 모실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고민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목소리 위주로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아무래도 음악인이다 보니까요. 파리에 그 안으로 굽는다고는 할까요? 민중 가수들, 민중 음악인들, 또 인디 음악인들 우리나라에서 비주류 음악을 하고 있는 하지만 음악적으로 조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분들 모셔갖고 하고 싶은 생각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들어서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 계시다고요? 방송 시작한 지 10분 지났습니다만 한 분이 계시네요. 대문자 W, 대문자 D, 그리고 소문자 S, WWDS. 네. 경남 진주시 이현동입니다. 진주를 마지막으로 가본 건 제가 재작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진주에 있는 큰들이라고 하는 문화 공동체가 있죠. 참 대단합니다. 거기 풍물을 위주로 합니다만 풍물만 하는 게 아니라 극도 해요. 마당극도 하고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죠. 공동으로 부를 창출해서 공동으로 나눠 갖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터전을 나눠서 그 방을 구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만 한 달에 가져가는 돈들은 개개인이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생활을 합니다. 워낙 그 공동체에서 많은 것을 담보해 주긴 합니다만 대단한 공동체예요, 진짜. 예. 큰들, 아무튼 큰들의 초청으로 가서 음악회를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공부를 서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공동생활하고 기획 파트 또 연희 파트 뭐 단장님도 계십니다만 거기서 그 공연을 하고 냉면도 먹고 또 어죽도 먹고 그랬습니다. 진주냉면. 진주냉면이 유명하다는 것 허영만 선생의 식객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에피소드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죠. 진주냉면 그리고 진주의 비빔밥, 육회 비빔밥 위주로던가요? 이것은 모두 진주의 양반 문화와 규방 문화와 커다란 연관성이 있다고 하죠. 나란히 가지 않아도 왜 정태춘 박원옥 선생님 초청해 주세요. 저도 초청하고 싶습니다만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예. 정태춘 선생은 훌륭한 예술가이긴 하지만
회의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잘 안 나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섭외를 해도 나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도 안 꺼내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은 그동안 윤민석 씨, 김호철 씨를 섭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평소에 제가 동생으로 그분들 형님으로 모시고 있죠. 네,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전화를 드렸는데 두 분 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분간 출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언젠가는 제 프로그램에 모실 겁니다. 네, 그때까지 그 두 선배님들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강건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정태춘 씨, 박은옥 씨 모시고 싶고 윤민석 또 김호철 씨 같은 그런 민중음악인들, 특히 작품으로 얘기하는 민중가요는 사실은 노래 위주로 이렇게 전승이 되어 온 것이지 가수 위주로 전승이 되어 온 게 아니죠. 원래 민중가요라는 것이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민중가요의 주옥 같은 곡들은 아직도 작자 미상이거나 작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음악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신이 전업작곡가로 민중가요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서 많은 성과물들을 냈던 80년대의 대표적인 분위기시다면 80년대, 90년대 바로 윤민석, 김호철, 윤민석 씨입니다. 김호철 씨는 노동가요, 윤민석 씨는 주로 학생들을 부르는 그런 투쟁가들. 굳이 따지면은 윤민석 씨는 NL 계열에서 김호철 씨는 민중해방 계열, 즉 PD 계열에서 환영받았던 작곡가죠. 심지어는 PD 계열과 NL 계열, 민중 계열과 민족 계열은 서로 말도 잘 안 섞고 부른 노래도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감정 싸움까지 하는데 되게 웃긴 거는 김호철 씨와 윤민석 씨는 서로 음악 선후배로 서로 존중하면서 친하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은 무함마드와 예수는 서로 선후배로 잘 지내고 있는, 술잔도 기울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무슬림들과 개신교도들은 서로를 못 죽여서 탈인, 이런 형상이라고 할까요?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언젠간 이 두 분 모실 거고요. 지금도 민중가수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여간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런 분들 모실 겁니다. 차례차례로. 그리고 홍대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음악 하나만을 부여잡고 지금도 정진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들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신청곡 들어온, 이거 많이 있네요. 보자. 뭐를 들을까? 서태지 아이들의 시대유감 들을까요? 예. 예, 사라 맥클락클란, 참 조용한 노래였습니다. 두 분이 더 드셨어요. 방송하고 노래 듣는 가운데 두 분께서 더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슐슐님. 슐슐님. 이게 또 어떤 뜻일까? 아무튼 이런 슐슐, 수단이 슐슐이에요. 슐슐님. 이런 닉네임은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군요. 울산 남구 서남동의 트리플 띵. 야, 트리플 띵. 뭘까? 예. 트리플, 셋, 더블, 싱글, 트리플. 위스키를 숙성을 할 때 말이죠. 트리플 멀처드 또는 트리플 우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위스키는 거칠게 얘기하면 보리소주거든요. 두 번 걸은
중요한 보리소주. 그래서 도수가 70도 부근이 되는 그런 독한 보리소주를 가지고 오크통, 참나무로 짠 오크통에 3년 이상 숙성을 시키면은 그게 위스키다. 그러니까 스카치 위스키의 개념은 그래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곡류를, 보리를 비롯한 곡류를 증류해서 그걸 3년 이상 오크통 속에 숙성시키면 그게 스카치 위스키다라는 이런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통을 숙성시킬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통과 쉐리 와인을 담았던 통이죠. 버번 위스키는 아메리칸 위스키, 즉 51% 이상의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한 그런 위스키를 버번 위스키라고 합니다. 버번을 불어를 읽은 부르봉이죠. 부르봉은 바로 루이 13세, 14세, 16세 뭐 이런 왕가 이름이기도 하고요. 프랑스계 이주민들이 버번 위스키를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버번이라고 했다는 설과 미국 독립전쟁 때 큰 도움을 준 프랑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버번이라고 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통에 숙성을 시키거나 또는 쉐리 와인, 프랑스의 주정 강화 와인이죠. 주정 강화 와인이라는 것은 와인을 숙성시킨 다음에 배를 태워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수출을 하다 보면은 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숙성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아직 단맛이 많이 살아있고 덜 발효가 된,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좀 낮은 달달한 와인 상태에다가 브랜디, 즉 와인을 태운 브랜디, 증류한 브랜디를 섞어서 도수를 높인, 그래서 더욱 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그게 주정 강화 와인인데, 포르투갈의 포르투 와인,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 유명하죠. 근데 이 쉐리 와인을 담았던 통에다가 숙성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있는 겁니다. 버번 위스키 통에 담았던 통 또는 쉐리. 쉐리가 훨씬 고급스럽고 향도 좋고 그래요. 위스키를 숙성시키면. 그런데 프랑코 정권이라고 아시죠? 프랑코라고 하는 스페인의 독재자. 독재자가 이 살아있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쉐리에 대한 많은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줘서 쉐리 와인 생산이 많아지니까 통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코가 죽은 다음에 그 보호 관세나 세금 이런 우대를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쉐리 와인이 예전처럼 많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버번통에다 많이 그 위스키 업자들이 눈을 돌렸대요. 그래서 아무튼 버번 그리고 쉐리 이 통 이게 두 개의 양대 산맥인데, 그래서 버번 위스키에다가 숙성을 시키다가 몇 년 숙성을 시키다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쉐리 와인 통에다 옮겨서 숙성을 시키는 이런 것이 이제 더블 머추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통, 제3의 통, 아무것도 안 담았었던 통이라든가 또는 다른 와인을 담았던 통에다가 숙성을 시키는, 혹은 각각 다른 종류의 통에 숙성을 시키다가 이거를 섞는 거죠. 적당한 비율로. 이런 것을 트리플 우드, 트리플 머추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트리플스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방송 시작한 이후에 세 분의 조합원께서 더 가입을 해주셨어요. 오늘 노정열 씨는 3시에 오실 겁니다. 원래는 2시부터 함께 합니다만 3시에도 시간이 되는 날이면은 그 3시에 뵙는 걸로 이렇게 했죠. 오늘 노발대발하면서 또 입에 침을 튀기면서 국정조사 조사뿌러라는 소제목으로 오늘은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국정조사 조사뿌러. 보자. 카시쿠아님께서 어제 일본과 북한과 일본의 여자 축구 경기에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다녀오셨군요. 화성에 운동장. 그렇게 많은 관중들이 응원을 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일본이 그동안 무패, 전승으로 여태까지 동아시아 축구 경기를 우승을 해왔다 그러는데 어제 북한이 그걸 저지했다고요.
0대 0으로 비기는 바람에 일본의 전승 우승의 꿈은 일단은 물 건너갔습니다. 북한, 일본, 중국 모두 축구가 강하죠. 우리나라도 강합니다만 이 틈바구니에서 첫 승을 따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치쿠하님 고맙습니다. 화성까지 가고 보고 오셨군요. 양재천님, 예전에 김씨가 TV에서 자신은 악보를 못 본다. 하지만 공부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대중음악은 고전음악의 대척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악보는 음악인들의 문자라는 생각에서요. 손병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알리가 부르는 안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알리가 부르는 안녕을 들으실 건지 아니면은 제 생각을 들으실 건지. 그 고전음악의 대척점에 대중음악이 있기 때문에 악보를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렇게만 들으면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김 씨한테 이걸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거죠. 대중음악 그리고 밴드 음악이라는 것은 정교한 악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래를 만드는 것 과정 자체가 음표로 그려갖고 오선지로 딱딱 그려갖고 세개, 여리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페르마타 이런 복잡한 기호를 해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호들은 그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지휘자가. 근데 밴드 음악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만들어갖고 코드 대강 지정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드럼, 베이스, 건반, 기타. 이렇게 리듬 잡으면 돼? 그래, 그거 봐. 아니, 그거보다 이런 리듬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네, 물론 리더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것이 악보 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정해진 악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악보를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재즈 같은 장르 같은 경우는 즉흥 연주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루스 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주를 테마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연주해줘. 이게 이제 미덕인 것이죠. 멜로디를 그려갖고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지만 숙련된 연주자들, 훌륭한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멜로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재량껏 테마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는 그게 마음에 들면은 라이브하고 그럴 때는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테마를 한두 번 더 반복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신이 나면은 베이스 기타에도 자리를 주고 건반에도 자리를 주고 그러면서 연주를 하는 거죠. 즉흥 연주, 즉흥성이 강하고 또 자율성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악보를 정교하게 그릴 필요도 없고, 예. 심지어 볼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음악을 만드느냐면 절대 음감은 없어도 상대 음감이 있는 거예요. 라라라라라. 이거를 음표로 그릴 수는 없지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라라라라라 이러면서 대강 코드 같은 거 익히고, 예. 전혀 악보를 못 보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클래식 음악가들이 하는 것처럼 보면서 직접 연주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음악 어법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대중음악인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신기한 거는 그렇게 훈련받은 클래식 음악가들 중에는 악보가 있지 않으면 전혀 연주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 진행을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연주해 주세요 하면 못하는 연주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대중음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중음악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연주를 할 줄 알아야지 연주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음악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느 음악이 더 우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예. 그렇다는 생각이죠.
로고송 안내? 아, 로고송 지금 신청하신 겁니까? 보자. 네. 여기 게시판에, 이 게시판에다 가사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동안 작업해서 월요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한라산 돌림께서 월요일에 올려주셨던 가사, 거기다 곡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사하지 말자님, 네, 그렇게 하세요. 여기다 가사 올려주십시오. 이교라 코리아, 우리는 하나다. 야, 빨간, 붉은 한반도가 그려져 있는 그런 티를 입고 조직적으로 운영하셨군요. 새로운 함성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네. 기자, 이거 종북 작발 아닌가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심각한 사태 아닌가요? 새누리 국정원, 명백한 종북입니다. 다 잡아 쳐넣어야 합니다. 기자, 그럼 2002년 한국에서 열렸던 남북 축구전 때 한반도기를 흔들지 않았다고 화를 냈었다는 박근혜 대통령도 명백한 종북 좌빨 아닌가요? 새누리 국정원, 그건 그때고. 기자, 에라이. 예. 가상대화 올려주셨네요. 큐브님께서 오늘 대구로 가신다고요? 대구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 도와주실 분들, 자, 대구 동성로에서 열리는 그런 촛불 집회에 우리 카페지기이신 또 열혈 조합원이신 큐브님께서 가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좋은 분이시거든요. 따뜻한 분입니다. 합류하셔갖고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이렇게 촛불도 들고 국민TV 홍보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음악을 좀 듣고 저도 게시판을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뭘 들을까요? 조금 보자. 처진 달팽이? 유재석, 이적이 한 겹으로는 말하는 대로 들어보죠.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네, 정태춘 박은옥 정태춘의 작년 음반, 2012년에 나왔던 음반 중에 꿈꾸는 여행자라는 노래 들었습니다. 새로 나온 슬기로운 아이라는 뜻을 가진 정세난슬, 정태춘 박은옥 유일한 혈육 딸이죠. 몇 달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나라 펑크 밴드 럭스라고 하는 펑크 밴드의 리더 원종희, 예. 그 둘이 결혼했어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잔잔하지는 않죠. 그 주위에서는 하여튼 작은 화제가 되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서울역의 폭발물 의심이라는 희한한 뉴스. 뭐 잘 해결되겠네요. 뭐 폭발물 처리반 뜨고 뭐 잘 됐겠지.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런 세력.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세력은 응징받아야죠. 그렇죠? 국정원이 그랬었죠. 예, 사회 불안을 야기시켰잖아요. 국론을 분열시켰잖아요. 댓글질하는 게 국론 분열을 하는 거지 뭐냐. 그죠?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게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지 뭐예요. 하여튼 이따가 노정열 씨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수 대통령, 지금 사무실 창밖에는 방학을 맞아 놀러 다니는 청소년들이 마냥 부러워 보여요. 저 때가 좋았는데 벌써 가을이 기다립니다. 휴가를 잊어야 하기에. 여름에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건가요? 근데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여름에 다들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어딜 가든 사람으로 북적이잖아요. 그래서 휴가 다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남들 휴가 다 떠날 때 한가한데서 한적하게 일하고 남들이 다 돌아와서 북적북적 대고 그럴 때 한가하게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거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나쁘지 않잖아요. 우와! 병희님과 문아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이구자 증조하고 다음 달에 또 증조해야겠죠라고 왕싸가지님께서 왕싸가지 싸가지의 왕이란 뜻입니까? 싸가지의 왕으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양재천님께서 그래요. 클래식은 안 듣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요? 네. 클래식 고전음악이라는 것 아주 비하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모차르트, 베이토븐, 슈베르트 각기 200~300년 전에 그 당시의 유행음악입니다. 그것도 유럽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받들어야 될 하등 이유가 없는 거죠. 독일에서 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예술가들을 보조해 주겠습니까? 이미 거기도 그런 음악이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파바로티, 하나, 둘, 예. 파바로티가 왜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플라치도 도밍고, 셋을 데리고, 팝도 부르고, 그러면서 쓰리턴을 하겠습니까? 혼자 갖고는 장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클래식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나치게 높은 콧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20몇 년 전에 박인수, 이동원 이 두 분이 향수를 부를 때 클래식 음악가에서 많이 반발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 웃기고 자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더 홍보할 수 있다라고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네. 대중음악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특정한 장르. 외국 유학 다녀와갖고 그 특정한 장르끼리 서로 선후배로 학교 내에서 강단에서 이끌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장르가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장르는 아니거든요. 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물론 클래식 음악이 갖고 있는 그 고귀한 그런 느낌, 특히 교향악단의 그 많은 수많은 악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기호를 가지고요. 악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홀에서 그런 음악을 듣는 감동은 밴드 음악을 들을 때랑 또 다르죠. 통기타 하나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로만 읊조리는 그런 감동과도 다르고요. 네. 당찬하루님, 푹푹 찌죠? 예. 근데 오늘 이러고 이제 다음 주에 장마 막바지라고 하는데 근래 몇십 년간 중에서 가장 긴 장마가 아직 좀 남았습니다. 네. 보통은 8월 15일쯤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산산하면서 가을 분위기가 조금씩 풍기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장마가 늦게 끝나니까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랑하지 말자님, 보자. 텐트메이커님, 박근혜 새누리 152명 국정원은 NLL 포기하겠다고 난리치. 그래요. 이 열받는 건 이따가 노정열 씨랑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지 말자님께서 한국 향토사랑 청소년 봉사단 단가를 신청해 주셨는데 일단은요, 로고송은 50자 이내여야 되고, 로고송은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원 개인을 위한 당신의 로고송 이거예요.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라는 거죠. 제가 사적으로 하는, 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이건 선물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한국 향토사랑 청소년 봉사단 단가라는 거는 이 단체에 대한 거잖아요. 이 단체가 우리 조합원이라고 단체 모두가 그렇다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 이거는 외부의 단체고요. 또 이건 로고송이라기보다는 2절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가 노래잖아요. 짧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보수를 지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곡 의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작곡 의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답글로 메일 주소를 남길 건데요. 이 메일 주소로 정식으로 의뢰를 하시고 작곡비를 정한다고 한다면은 작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고송으로 그냥 만들어서 이메일로 붙여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응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개념의 차이인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애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로고송은 서비스고 짧은 글이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당신의 로고송, 고유한 로고송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단가 같은 것은, 주제가 같은 것은 제가 직업인으로서의 작곡가로서 당연히 보수를 받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시 그 기분이 나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은 공이고 산은 사니까. 아무튼 제 메일 주소는 적어서 답글로 들겠습니다. 솔트피터님,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손병희님,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핵무기 제조법은 아시는지. 여보세요. 핵무기 제조법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몰라요. 다만 우라늄이라고 다 같은 우라늄으로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원자로는 서서히 반응하는 핵무기라는 것. 그리고 최초의 핵 원자로는 이태리 출신의 페르미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다는 거. 예. 최초의 원자폭탄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그런 리틀보이,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팻맨, 팻보이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은 생긴 건 조금 다르긴 한데 팻맨은 좀 뚱뚱한 느낌이었고 리틀보이는 약간 길쭉한 그런 느낌이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미국 원자폭탄의 아버지 격이었고 평화에 대한 신념 때문에 원자폭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꺼렸지만 결국 나치가 먼저 발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독일에서 망명한 그런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핵무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 그 이후에 크게 마음 아파하면서 평화운동에 매진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요.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